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토대로 하나손해보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벌써 7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꽤 오래된 보험사인데 어떻게 최근 몇 년간 시장 예상을 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는지 그 비결이랑 또 남은 과제는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그 자료들 보니까 정말 하나손해보험의 긴 역사부터 시작해서 최신 재무 성과,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fem테크 같은 혁신 전략까지 정말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하나손해보험의 진짜 경쟁력이 뭐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출발점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1940년 신동아 손해보험.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자본 손해보험사였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광복 직후 혼란기나 또 6.25 전쟁 같은 정말 굵직한 위기들을 넘기면서 생존해 왔죠. 그랬군요. 그러다가 2002년에 하나그룹에 인수됐고요. 그리고 또 제1화재 흡수합병, 그게 2009년. 또 캐롯손해보험이라고 디지털 전문 자회사도 출범시켰죠. 2019년에. 아, 캐롯, 네네. 그리고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 인수까지. 보면 정말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 왔어요. 이런 역사가 결국 현재의 어떤 위기 극복 능력, 또 변화 적응력, 이런 거에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격동의 역사네요. 그런 변화의 결과 중 하나가 최근 실적 호조인데, 특히 그 하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이게 성공하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냥 여성보험이다 이걸 넘어서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건가요? 네, 핵심은 뭐랄까 경쟁사들이 약간 주저했던 부분까지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 정신질환 보장이라든가 출산 후 흉터 치료, 이런 좀 민감할 수 있는 보장까지 포함시킨 거죠. 아, 그런 부분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무려 1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어요. 17개나요? 와. 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비슷한 상품 못 내놓게 하는 약간 독점 판매권 같은 거거든요. 이야, 이건 단순 상품 개발을 넘어서 아예 규제랑 특허까지 활용해서 뭐랄까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어버린 셈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여성 고객이 100% 넘게 확 늘고 그랬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고부가 가치 상품 판매가 그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해진 보험 계약 마진, CSM, 그러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 이걸 확보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아하. 실제로 그래서 2024년에 신계약 CSM이 한 7,41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보다 9.4% 늘어난 거고요. 올해 목표는 8,400억 원이라고. 실적은 진짜 인상적인데요. 아, 그런데 시장에서의 위치는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시장 점유율 수치가 약간씩 다르던데 FN 가이드 기준으로는 자동차 보험 점유율 3.6%인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퍼센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측정 기준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 채널을 보느냐, 아니면 다이렉트 채널만 보느냐, 아니면 시점 차이거나, 그럴 수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분명한 건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대형사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브랜드 평가도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면 6위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실적에 비해서는 좀 그렇죠. 실적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실제 구매로 연결시키는 데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실적은 좋은데 평판은 아직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과 별개로 재무 건전성,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보험사 지급 여력,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버틸 수 있는 그 맷집, KICS 비율이라고 하죠. 이건 좀 괜찮은 수준인가요? 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82.5%거든요. 금융당국 권고치가 150%니까 그걸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발행 같은 걸로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도 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이잖아요. 네, 캐롯. 여기 KICS 비율이 68.57%로 상당히 낮아요. 이게 나중에 합병할 때 좀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아, 캐럿손보 합병 리스크, 이거 중요한 도전 과제겠네요. 이 이야기는 좀 뒤에서 다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캐럿을 계속 품으려는 건 역시 미래 전략,
특히 그 디지털 전환이랑 관련이 깊겠죠. 정확합니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아예 통합 플랫폼으로 싹 개편하고 업계 최초로 전자증명서 도입하고 음성인식으로 보험금 청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경험 강화에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네. 또 사이버 리스크 관리센터 같은 걸 운영하면서 B2B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된 그 fem테크 전략도 이런 혁신의 한 부분이겠군요. 여성, female하고 기술, 테크놀로지 합성어. 이 분야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라이프 플러스 fem테트 연구소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성 웰리스 시장을 좀 선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성공도 그 결과물 중 하나고요. 그렇죠. 출산 지원 특약이라든지 난임 진단 같은 좀 더 세분화된 보장을 계속 추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치매 간병 보험을 내놓거나 아니면 인바디랑 협력해서 건강증진형 보험을 개발하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까지 정말 성장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진짜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도전 과제들, 이것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낮은 브랜드 평판 말고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실적은 개선됐는데 이게 6년간 누적 적자만 3,300억 원이 넘고 KICS 비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잖아요. 이런 자회사를 통합했을 때 과연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이 재무적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정리하자면 한화 손해보험은 7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쌓아온 위기 극복 DNA, 여기에 최근 성공적인 여성 특화 상품 전략, 또 디지털 혁신,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보험업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규제 환경, IFRS 17 같은 것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네, 성과는 분명하죠. 하지만 캐로손해보험 합병 과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나 시장 평가, 그 낮은 PBR이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이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분석을 통해서 한 전통적인 대형 보험사가 어떻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fem테크 같은 좀 새로운 접근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화 손해보험의 이런 여성 웰리스 집중 전략, 그리고 디지털 자회사 통합 시도, 이게 지금 포화 상태인 국내 보험 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다른 전통 기업들에게도 유효한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과감한 시도들이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흔드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